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면서 반대 여론과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뭐가 그리 떳떳한가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을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놓고 생색을 내겠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는 7억 원의 추징금 때문에 사면이 안 된다더니 이 전 대통령은 80억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도 사면이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사면권을 행사합니다. 정치보복의 악습 근절과 국민 통합이 명분인데요. 하지만 통합은 사라지고 공방만 오간다면 과연 이런 사면이 무슨 소용인지 의문입니다. 12월 2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여기는 지프 전시장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프가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는데요. 더욱 커진 혜택, 최대 22% 할인부터 시승만 해도 지프 캠핑용품까지 12월 31일까지 선사하는 다시 없을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성주입니다. 콘텐츠가 숭, 자격증을 쏘, 어디서든 숭, 평생 무료 쏘, 온라인 교육 선도하는 선두주자 숭싸, 콘텐츠가 강한 숭실사이버대학교.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과 예천의 행정 통합을 두고 여러 의견이 많은데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김휘태 전 풍천면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도 이제 닷새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안동의 가장 큰 변화라면은 삼선, 자그마치 12년간 이어진 단체장 교체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 소속 권기창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요. 자, 그런데 단체장 교체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안동시와 안동시 의회 간의 힘겨루기가 도를 넘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안동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안동시가 제출한 예산 1조 4천억 원 가운데 201억 6,500만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안동시가 제출한 예산을 200억 원 이상 삭감을 한 건데, 이 200억 원 이상 삭감한 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삭감액입니다. 예. 특히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 대부분이 권기창 시장의 선거 공약과 관련된 사업들로서 시정 초반부터 안동시의회가 발목부터 잡아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내년 안동시 예산 1조 4천억 원 안동시가 제출을 했는데 이 중에서 200억 원 정도를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예. 자, 1조 4천억 원 중에 200억 원 삭감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이제 안동시 이제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에 가장 많이 삭감한 거다,
200억 원이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 그 네네.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또 권기창 시장의 선거 공약 사업들이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삭감된 사업 예산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권기창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수돗물 반값 공급, 그리고 강력 상수도 공급 체계 구축, 안동예천 행정통합, 각종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경제 회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네. 이번에 삭감 의결된 예산 중에 살펴보면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예산이 25억 원이 삭감이 됐고 강력 상수도 공급 체계 구축과 관련한 용역비 예산 15억 원,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한 3개 항목에서 예산 1억 100만 원, 탈춤공원 겨울 테마파크 운영비 예산 5억 원, 탈춤 페스티벌 사업비 예산 17억 원 중 8억 원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권 시장이 선거 때 공약했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체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돗물 반값 공급, 또 광역 상수도 공급 체계 구축, 안동 예천 행정통합,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이런 게 이제 삭감된 예산이 되겠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뭐 권기창 시장 그 시정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공약들 뭐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삭감된 이유 시의회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관련 지원 조례들, 그러니까 이 공약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들이 아직 의회에서 제정이 되지 않았거나 보류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단적인 예로 지난 10월부터 제정을 추진했던 안동 예천 행정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10월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조례 제정이 부결된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세우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시의회를 중심으로 공약 사업에 대해서 권 시장이 의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례를 부결이나 보류시켜 예산 편성의 근거를 없애고 이를 빌미로 해서 관련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200억 원이나 삭감했냐? 시의회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공약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가 아직 제정도 안 된 상태다. 조례도 없는데 무슨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거고요. 이게 가장 큰 거. 그다음에 시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만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출범 전부터 반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왜 이렇게 안동시와 안동시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걸까요? 시의회에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 보인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동시의회가 이번에 삭감된 예산 200억 원 외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시 예산 310억 원 정도를 삭감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의장 홍보비가 요구액보다 적으니 시장 홍보비도 삭감을 해라. 그리고 시의회 사무국장의 업무 추진비가 월 5만 원 인상됐으니 월 5만 원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으니 시청의 실국 가장의 업추비도 깎아라. 이런 감정적인 예산 삭감으로 도를 넘었다. 이런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의회 내부에서는 권 시장에 대해서 독단적이다. 시의회를 무시한다. 그리고 시의원 1인당 100억 원씩의 예산을 삭감하겠다. 같은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돌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시의회와 안동시가 감정적인 대립을 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군요. 자, 이 같은 시장과 시의회 간의 기싸움,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권 시장에게 표를 준 안동 시민들은 결국은 권 시장이 당선 후에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의 공약을 믿고 지지를 한 것인데요. 예. 그런데 임기 첫 해부터 이 같은 사업들의 추진 동력을 잃게 된 상황이니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권 시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한 직원 역량 강화 예산도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요. 이 예산은 우수시책 직원 역량 강화 사업비, 공약 이행 담당자 워크숍, 공목 사업 역량 강화 해외 연수, 시책 개발 추진 해외 출장비 등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지금 무산될 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국내외 선진 사례를 지역에 접목을 하거나 또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시민들의 체감 행정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기회 자체가 지금 사라지게 된 상황인데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3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아이러니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예산을 삭감한 시의원들의 상당수가 지난 22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국외 연수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뉴스 나가던데, 그러니까 직원 역량 강화 예산도 이번에 삭감을 했군요. 뭐 각종 뭐 워크숍이라든지 해외 출장, 해외 연수 이런 걸 삭감을 했다는 거. 그러면서 또 시의회 의원들 상당수는 지난주부터 또 해외 연수에 나섰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이번 국외 연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원들? 예, 제가 최근에 전해드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일본의 홋카이도 노보리베츠시를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운영을 비교 견학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체험을 통해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구성 사례 견학, 그리고 일본의 전통 문화 및 관광 자원 활용을 견학하겠다, 이런 이유로 연수 이유를 밝혔는데, 예. 조금 의아한 것 같은 게, 일단 안동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 체험이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아하. 이런 의문도 들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의원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 노보리베츠시라는 곳은 일본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와 같은 정책 성과보다는 온천 관광지로만 유명한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 이 부분은 약간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하기야 뭐 일본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2008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14년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내년에 처음 시행하니까 일본 가서 배워올 게 분명히 있겠죠. 한데 네네. 왜 하필은 노브리베츠시냐? 노브리베츠시는 온천 관광지로만 유명한 데인데, 네네. 그러니까 어떤 좀 우리 시민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민감한데 오해가 생길 만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건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국의 탈춤이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 안동시장 등이 이제 사절단을 꾸려서 모로코로 떠났었잖아요. 우리 뉴스에서도 이렇게 방송이 나갔었는데, 근데 지난달에 이 건과 관련해서도 갈등의 조짐이 또 현장에서 있었다고요? 네, 지난달 30일부터 이제 5박 8일 일정으로 건기창시장, 김영동 국회의원, 그리고 김경도 안동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4명과 김대일 경북도의원, 김학콩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모로코 현지로 떠났는데, 예. 지역의 탈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기쁜 자리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동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자리였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갈등이었어요? 그 현지에 동행한 기자가 작성한 언론 보도를 보면, 예. 건 시장이 주관한 저녁 만찬장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한 시의원이 이제 건 시장에게 김영동 의원보다 앞서가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만찬을 주관하는 거는 이제 건 시장이었기 때문에 미리 현장에 도착해서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선뜻 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시의원들이 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심부름을 시키는 것과 같은 소소한 갑질도 있었고, 또 시의원 간의 술자리에서는 건 시장을 향한 뒷담화 등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또 알려졌었는데도 뭐 아무런 사과나 해명은 없었고요. 예. 그리고 뭐 이러한 갈등들이나 다툼들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이번에 예산안 삭감을 통해서 표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현지에 동행했던 기자가 언론 보도를 한 내용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의원이 권 시장에게 김형동 의원 앞서서 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 네. 그리고 뭐 시의원들이 뭐 심부름 같은 소소한 갑질도 있었다. 네. 그리고 또 뭐 권 시장을 향한 뒷담화도 있었다. 술자리에서는 또 이런 내용이군요. 자, 안동시와 안동시 의회 간의 이런 갈등 양상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앞으로 4년은 안동 시민들에게는 또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갈등을 좀 봉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은 양쪽의 노력이 조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건기창 시장의 경우에는 초선임에도 의욕차게 자신의 공약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예.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적지 않습니다. 예. 일단 당장에 예를 들면 안동 예천 행정통합 조례안만 하더라도 안동시의회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예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들 정도인데 예. 건 시장에게는 앞으로 아직 3년 6개월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차분히 속도를 조절하는 자세도 중요해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시의원들의 경우에는 치선시장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너무 눈에 훤해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공약 예산을 삭감을 한다거나 발언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 같은데 예. 특히 공무원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사업 예산을 갖고 자신들은 전혀 무관한 외유성 해외 연수를 즐기는 부분들처럼 앞뒤가 다른 정치는 언젠가 자신들에게 도구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로남불인가요? 이제는 시민들이 이러한 예. 부분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꼭 그렇죠. 명심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전체적으로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안동시 의회를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을 전해주셨는데 네. 물론 이 방송 들으면서 안동시 의회에서도 할 말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기회에 좀 시의회 입장도 좀 취재를 해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동시와 안동시 의회 간의 이런 삿바 싸움이 이게 과연 안동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만을 위한 것인가 이거 네. 본인들 이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본인들을 뽑아준 안동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무조건 안동 시민만을 보고 이렇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5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 안동시는 추진하겠다고 하고 예천구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양 지역과 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안동 예천 행정통합에 관한 제언을 했죠. 김휘태 전 풍천면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휘태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안동시에서는 행정통합 추진하려고 하고 예천구는 반대 입장이고 좀처럼 좀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 개념으로는 단체 규모가 적거나 상관없이 현행대로 협력 발전하는 것도 주민들 복리 정진에 충실할 수 있겠으나 경북도청을 공동으로 유치한 상태에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우리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 군의군 대구 편입에 따른 예천군 선거구 조정 대책으로도 행정 통합이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대로 각자 협력 발전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지금 경북도청 신도시도 있고 또 뭐 선거구 조정 문제까지 있어서 통합 필요성도 점점 더해지고 있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예, 예, 전체적으로는. 예. 자, 경북도청 이전이 결정된 이후에 이제 15년이 지나고 있고요. 예. 안동예천 행정통합 얘기 나온 지도 꽤 오래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도무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도청 이전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했어야 할 통합 방안과 이제 절차 이런 등에 대한 준비가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민감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불안감이 있고 행정 통합에 대한 실체와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정 통합에 대한 원론적인 명분만 내세웠을 뿐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 없었고 우선 통합하고 나면은 다 잘 될 것이다. 대구 경북 통합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연 주장만 해서 주민들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지난 2년간 도청 소재지 면장으로서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안동과 예천의 행정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고 또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해 가야 할 점이 있을 텐데요. 예, 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 가운데는 행정 통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변화가 두렵기 때문일 것도 같은데요. 우선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가 시군 명칭입니다. 아, 그렇죠. 명칭이고 둘째가 청사 위치. 네. 청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예. 셋째가 단체장과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상권 이동 문제. 네. 그리고 다섯째가 주민들 개개인의 재산과 생활권의 이해득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언뜻 한 5가지 정도 그 변화에 대한 불안감, 뭐 두려움이라 그래도 되고 또 뭐 상대적으로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또한 정서적으로 각 지역의 역사 문화와 전통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를 걱정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 맞네요. 말씀하신 거 다 들어보니까 6가지 정도 이유를 이렇게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가 명칭 아니겠냐. 그리고 뭐 청사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행정 통합이 돼서 그 청사가 예천, 지금의 예천군청으로 간다 그러면 안동 시민들도 불편할 테고, 현재 안동시청으로 간다 그러면 예천 시민들도 국민들도 불편할 테고, 이런 문제 상당히 있겠네요. 자, 이 명칭이 참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가장 민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행정구역 통합을 하게 되면 안동이나 예천이란 이름이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뭐 어쨌든 신도시 명칭도 있지만은 네. 이 우리 통합 이제 행정구역 명칭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군민 모두가 당장 안동이냐 예천이냐 이렇게 하면은 숨이 칵 막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얘기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단순하게 상대적으로 얘기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네. 어쨌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명칭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통합시군 명칭만 예천군, 안동시 내지는 제3의 어떤 시군 자치단체 이름만 바뀔 뿐이지 실제로는 시군 지역의 읍면동, 지명이나 생활, 환경, 행정, 조직 등 모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다만 이제 구미, 창원, 청주 등과 같이 통합 지역의 지속 발전 가능성으로 그렇게 유리한 명칭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제3의 명칭으로 하느냐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은 시군 조례, 규칙, 그 다음에 추진 계획 등을 준비해서 시군 의회나 다수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북도청 이전 발표 그 순간과 마찬가지로 공명정대하게 최종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말이 나온 김에 저도 사실 이거 곰곰이 좀 생각해 봤거든요. 신도시 명칭 이거 어떻게 정리되는 게 좋을지. 예전에 뭐 저 공모한 적이 있었죠. 이거 신도시 명칭. 그래서 뭐 퇴계란 이름도 나오고 뭐 동천, 안동과 예천 따서 동천 뭐 예안 이런 명칭이 제안이 됐었는데 일단 뭐 좀 흐지부지 되고 이제 넘어갔는데 최근에 다시 경북 신도시를 공식 명칭으로 검토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예, 그때 처음에 그 공모를 하고 할 때는 이 경북도에서 하니까 이 신도시만 이거 뭐 별도로 분리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시군에서 크게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류가 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뭐 경북 신도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통합 여부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가 돼줘야 신도시 명칭도 검토할 수 있다. 내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통합 여부가 이제 혼미한 상태에서 신도시 명칭만 먼저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은 신도시 명칭은 우리 그 통합단체 명칭보다는 부담이 덜 나기 때문에 경북 신도시나 기존의 공모 명칭 중에서 주민 여론에 따라서 선정하면 무난할 듯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예천과 안동이 행정 통합을 하게 된다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통합 청사 위치 있잖아요. 이 위치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 명칭하고 청사 위치가 가장 중요하죠. 아까 5가지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뭐 단체장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명칭 못지않게 이제 청사 위치가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뭐 안동시청이나 예천군청이나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군청사 위치 그대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칭 선정과 같이 통합청사 위치도 사전에 시군 합동으로 그 기준을 조례, 규칙, 추진 계획 등을 준비해가지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군 의회나 다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옛날에 도청 이전 추진위원회 같이 그런 어떤 객관적인 단체를 구성을 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북 도청 이전 발표 그 순간과 같이 통합청사로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천군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면서 이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통합이 먼저다라는 입장인데요. 신도시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뭐 이런 방안도 좀 필요한 게 아닐까요?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도청 이전 그 전 단계부터 기본적으로 신도시 행정협의는 처음부터 논의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교통 담당계장으로서 협의를 다 했는데 이전 후에 뭐 어떻게 이제 실무적으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부단체장이 함께 참석해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단 하루라도 바로 길 건너에 있는데 생활 조건이 달라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럼요. 이보다 한 단계 위에 또 행정통합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특별연합단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경북 도청 소재지로서 신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경북 북부 지역 그런 중심지로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 통합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무엇보다 예천의 반대라는 장벽을 어떻게 허물어낼 수 있을지 이게 또 큰 관건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예. 언뜻 보면은 예천만 반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동 시내 원도심도 상권 위축하고 도심 공동화 우려 반대 의견이 상당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내 원도심도요. 신도시는 대체로 찬성이지만은 안동이나 예천, 봉이 원도심 지역은 똑같은 공동화 현상을 아주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합 후에 나타날 그런 청사 이전이나 그런 그 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제 개발하고 보완을 할 건지 그 장래에 대한 안동 예천 신도시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그걸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먼저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예천군 안동시 또 시도 의회에서 하루빨리 이런 통합의 실체와 비전을 시급하게 지금 혼란이 더 일어나기 전에 제시를 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국민들인데 설명을 해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최종적으로 우리 시국민들이 판단해서 한 70% 최소한 3분의 2 정도 이상의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예술리적으로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안동 예천 행정 통합 문제 참 이렇게 오늘 쭉 얘기를 하면서도 또 느끼는 게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다. 갈 길이 참.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줄여 말하면 우리 도청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명분이나 좋은 얘기만 해서는 이제 그렇게 개개인의 또 각 지역별로 읍면 동별로 뭐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도청 이전 때 그 조례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를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결국 완성을 했는데 예천 안동 이 통합 문제도 그렇게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조례 규칙 시행 계획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정밀하게 해서 그 절차대로 진행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휘태 전 풍천면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사회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자문기구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라는 곳에서 뭐 아주 긴 제목의 권고안을 발표했어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상시적인 근로감독 실시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인데요. 이 중에 보니까 노동시간을 현재 연장 근로시간 합쳐서 52시간인데 이거를 69시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그 권고안을 내가지고
제가 아는 세계적인 그 추세하고 좀 달라서 좀 어리둥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뭐 다들 이 뉴스는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주 52시간까지 할 수 있는 노동시간. 이거를 앞으로 69시간까지 늘리겠다. 일거리가 확 몰릴 때는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좀 한가할 때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 좀 유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노동개혁하겠다, 연금개혁하겠다, 교육개혁하겠다 이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노동개혁에 관한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뭐 한편에선 그러네요.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언론도 있는데요. 자, 뭐 예. 말씀하시죠. 노동개혁이라 그러면 노동자가 좀 좋아져야 되는 게 개혁 아닌가요? 뭐 경영계 시선으로 보면 개혁이죠. 뭐 또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른데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주 52시간 노동을 주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겠다? 이거 좀 들여다봐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게 현재 지금 우리나라 법정 그 노동시간은 40시간이죠, 원래는. 네, 원래는 40시간. 네, 40시간인데, 이제 12시간을 연장 연장 노동을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예. 이 그 주 단위의 이런 그 노동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노동시간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좀 제가 한번 궁금해서 들여다봤는데, 그러니까 법정 시간 40시간을 단위로 해서 그 연장 노동 시간을 분기 단위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월로 치면은 140시간, 예. 반기로 하면은 250시간,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수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다 따지고 휴식 시간을 빼고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주 69시간 근무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일이 바쁠 때는 69시간까지 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예. 네. 그게 이제 69시간이라는 건데 그러면 좀 알기 쉽게 하루에 몇 시간 뭐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그 주당 계산할 때 한 주를 7일로 잡더라고요. 7일로 잡아요? 5일로 잡는 게 아니라 7일로?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7일 동안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루 주중에 이제 월화수목금은 8시간씩 해서 40시간인데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 주 하루든 그러니까 휴일 하루든 이틀이든 연장 근무를 그러니까 현재는 12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 29시간까지 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이 중간에 뭐 11시간인가요? 뭐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11시간 그 근무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쉬는 시간. 그러니까 11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13시간 또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그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근로자가 과로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노동자를 위한 건지 저는 좀 제가 이런 근무 환경이 있지 않아서 조금 어리둥절합니다. 사실은. 이게 말은 노동 개혁이지 사실 경영 개혁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경영자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13시간 일하고 11시간은 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봐서. 이제 그러니까 11시간 휴식을 취한다는 거는 그럼 뭐 8시간 뭐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출퇴근 시간 빼고 그러면 그냥 바로 출근하라는 거네요. 잠만 자고 또 다음날 또 출근하고. 그런 거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상당히 길다. 전 세계와 비교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길다는 거 우리가 다 아마 체감하고 있을 텐데요. 21년 작년 기준이죠.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 시간이 1915시간이랍니다. 이걸 지금 OECD 38개 회원국을 줄을 세워놓으면은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 남미의 세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제일 길답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긴 편이군요, 우리나라가. 1915시간 1년에 네. 평균. 근데 이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16시간이에요. 한 38개국 200시간. 평균이. 200시간 짧군요, 평균이. 세계 OECD 평균이. 예. 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 더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8개국 중에서 노동시간이 제일 적은 나라가 독일이라는데 독일보다는 566시간이 더 많습니다. 아유, 차이가 꽤 크네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지금 같은 경제 대국에 포함되는 그런 독일과 한국인데 노동시간만 비교해 보면은 정말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노동시간이 긴 거 아주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도 보면은 이제 노동 시간보다는 사실은 노동 그 생산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생산량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몇 시간을 투여해서 그거를 달성하느냐. 이게 지금 노동 생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낮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추세는 노동 시간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뭐 그 노동 시간을 줄인 아주 그 대표적인 나라는 32시간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주당 32시간이요? 네네. 와, 주 4일째네요. 제가 전에 독일이나 프랑스가 35시간, 34시간 이렇게 줄인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었는데 이제 뭐 그런 나라들 추세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에도 확산돼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는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인데 지난주에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잠깐 만났어요. 그 친구가 지금 JP 모건 그 시티뱅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는데 그래요. 코로나 때는 재택근무를 이제 했는데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나서는 지금은 주 3일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부럽다. 주 3일 근무. 그런데도 이 친구가 되게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업무 강도가 엄청 세가지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 3일 근무하는 그 아주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군요.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그 정말 그 노동 생산성이라는 말로 그 직원들을 얼마나 쥐어짜는지 그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그 노동 생산성이 좀 낮은 편인가요? 다른 선진국 좀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미국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1인당 GMP를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거를 1인당 노동 생산성이라고 부른다는데, 이게 지금 이제 시간당 노동 생산성에 이제 준하는 그 임금을 가지고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74달러. 생산성이. 네네. 호주는 57달러, 일본은 45달러인데 우리가 42달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이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군요. 일본하고는 좀 비슷한 편이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주요 국가들은 노동 시간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방향하고는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제가 이거 좀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이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줄이려고 한 게 현재 52시간이에요. 그때 그렇게 당시에 그 연장 노동시간이 68시간까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잖아요, 최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의 지금 노동 현장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너무 일방적으로 경영계를
위한 개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 시간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노동자의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건강에는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네네네. 누구든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죠.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2008년에 노동부가 과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가 그 정책 연구를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때 나온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근무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3개월의 근무 시간이 월 209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과로로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69시간을 하게 되면은 이 기준에 따르면은 과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과로에 쓰러질 위험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일 노동 시간이 11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평균 7시간에서 9시간 일하는 근로자보다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통계들을 봤을 때 좀 노동자에게는 좀 부당한 그런 개혁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쭉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결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 이제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대학을 안 가더라도 성인이 되면은 노동자로 살아가는 게 아주 일반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그 70년대 산업화 이후부터 지금까지 노동 시간이 우리의 소득이 증가한 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비슷하거나 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겠지만은. 근데 지금 이제 법정 시간 40시간을 넘어서 52시간. 그것도 모자라서 69시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35,000달러라고 선진국 행사를 하는데 노동시간을 봤을 때 과연 그런 평가가 정당한지, 그리고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이 좀 널리 확산이 되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문구인데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이 얘기들, 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문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유. 그래서 제가 좀 독일이나 미국에서 봤을 때 9 to 5 요 8시간을 의미하는 짧은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는데 우리에게도 좀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이 현 정권이 너무 기업가의 이익만 대변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 누구나가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또 쉴 권리가 있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좀 역행하는 것 같다. 예전으로 이런 말씀이시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 문화 산업이라든지 다른 서비스 산업 분야도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제 전반적으로는 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노동 개혁에 관해서. 오늘 이쯤 말씀 듣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혹시 좀 시간 여유가 되시면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